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이 불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마녀사냥의 가장 큰 특징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마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읽다 보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중세 마녀사냥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녀사냥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책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의 마녀 재판에서도 어린 소녀들이 많이 희생됐다. 1692년 1월 세뮤얼 페리스의 조카가 병에 걸렸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낫지 않자 마녀가 사악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19명이 교수형을 당하고 1명이 압살당했으며 17명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잦은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자 사람들이 악마의 저주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는 18세기 초입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마녀 사냥에 빠져드는 사람은 이런 성격적 특성을 보입니다. 굳은 신앙심, 비관적인 죄의식, 도그마적인 심성이 16세기 후반부터 이들의 심성을 지배했다. 자기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다. 그들이 신성한 국토를 지키려는데 이를 저해하는 죄인들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로 쳤다. 그들은 시민들의 매너와 도덕을 닦고 일탈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도덕지향적이고 어떤 도그마에 쉽게 사로잡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광란을 저지르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빠들이라는 겁니다. 과거 히틀러에 열광했던 독일인들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히틀러가 주장한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까? 마녀 사냥도 대중의 열광에서 연료를 끌어다습니다. 마녀 재판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누군가가 이웃을 마녀로 고발하고 여기에 필요한 증언을 해야 한다. 즉,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희생자들을 마녀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 이웃이었다. 배흉작과 같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터져나온다. 그때 마침 마녀 재판이 시작되어 주민이 이웃을 고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본격적으로 오랜 원한이 분출된다. 저자는 마녀가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발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정립하고 신민에 대한 지배력을 탄탄히 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다. 선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악을 억눌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문명은 악을 필요로 했고 악을 구현하는 존재로 마녀를 발명한 셈이다. 자, 이런 마녀 사냥은 절반 정도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독일 땅입니다. 1628년 바이에른 지방 밤베르크라는 곳에서 시장직에 있던 요한네스 유니우스라는 인물은 남자인데도 마녀 재판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신문과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녀 사냥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니우스의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자백을 강요합니다. 누구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녀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고문이 시작됩니다. 유니우스에게 가해진 첫 고문은 손가락에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티면 주리를 트는 것처럼 다리에도 참기 힘든 고통을 가합니다. 유니우스가 그래도 마녀임을 자백하지 않자
마녀 재판관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고 유니우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자, 어이없지 않습니까?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면 마녀가 되고 고통을 견디며 자백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 마녀가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마녀의 힘을 끝내 자백하지 않고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질러대면 마녀가 아니니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땐 조서를 허위로 작성합니다. 피고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죠. 마녀의 또 다른 특징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는 고문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가 흐르겠죠? 그런데 조서에는 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으로 기술합니다. 이거 너무 슬픈 코미디 아닙니까?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마녀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마녀 재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면서 이 정권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 정당성보다 중요한 것이 징계 혐의가 과연 타당하냐,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가짜 혐의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백날 절차적 중요성만 지키면 뭐합니까? 그런데 마녀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녀 재판관은 피의자를 모질게 고문해서 결국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곧장 처형하지 않고 자백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단 이번에는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마녀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놓고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사람을 폐인이나 다름없게 고문해놓고 막상 처형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소로운 이유를 댑니다. 마녀 재판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지 처벌하는 곳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자백한 피고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일은 세속 당국에 떠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여당, 검찰 내 친여 조직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추측성 증거를 바탕 삼아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이번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징계 내용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당초에 해임 파면 등이 거론되다가 막상 뚜껑을 여니 고작 정직 2개월입니다. 징계를 추진한 이들이 스스로 행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징계여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명예입니다. 이걸 대통령에게 대드냐는 식으로 논점을 바꿔서 묵살하려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유니우스가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하기까지 과정은 역사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니우스는 뭉개진 손가락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기록해서 감옥 밖의 딸에게 전하고 죽었습니다. 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간수들 중 누군가가 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다 타락한 듯해도 누군가는 피해자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에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웅변한 용기 있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옛날로 치면 유니우스가 당한 부당한 처사를 외부에 알린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윤 총장 징계 과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국민 지지가 커져갑니다. 당초 보수 야권에 편번한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윤 총장을 강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윤 총장의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